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저녁 시간대입니다. 오늘 부산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린 와싱이라는 새로운 용어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몇 번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좀 나타나는 용어인데, 제가 좀 그거를 ESG라는 새로운 어떤 경영의 패러다임과 좀 함께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작용 또는 어떤 그런 폐단의 어떤 그런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그린와싱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ESG 경영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친환경 마케팅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환경을 마케팅 요소로만 활용하거나, 그러니까 그 회사의 제품은 별로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친환경인 척 위장한 그러한 친환경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가리켜서 그린워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이 그린워싱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서 만연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 그린워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린을 가장한 그러한 마케팅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ESG와 같은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경영으로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마케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친환경 윤리를 이렇게 이제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도 마케팅을 할 때 우리 제품이 친환경적이야. 우리 제품은 이런 면에서 녹색 그린을 지향해 지속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야.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 와싱은요, 일단 그린이 녹색이죠. 와싱은 어떤 세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그린과 와싱을 합쳐서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러한 위장 환경주의 또는 그런 운동, 위장적인 환경 운동 또는 그러한 위장적인 환경 캠페인을 하는 그런 기업.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위장해서 홍보하는 기업이나 그 같은 행태를 두고서 그린와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요, 이 그린와싱에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린 이미지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린 이미지로 포장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TV의 광고를 보면은 막 열대우림에서 우아하게 걷는 모델이 나오는 그게 이제 패션 그런 제품이든 아니면 화장품 제품이든 간에 과일 향이라던가 이런 흙이라던가 일단은 이런 뭔가 자연이 있는 곳 또는 이런 물, 바다, 또는 나뭇잎 같은 이러한 종류들을 이렇게 섞어서 뭔가 이제 그러한 제품을 홍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이거 녹색 포장이라고 하는데 뭔가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러한 제품으로 홍보하는 것. 왜 이런 마케팅을 하느냐?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 제품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것 같아. 라고 뭔가 이 제품은 더 환경에 좋은 것 같아 라고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죠.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광고에서 보이는 대로 그 제품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린와싱의 2번째 유형은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가 자기 제품에 대해서 이거는 지구에 더 좋다. 이거는 화학 제품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는 독성이 없다. 톡신 프리, 무독성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진술이 그냥 그 회사 차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런 그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주관적인 거겠죠. 굉장히 그 진술이 뭔가 어떤 그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게 아닌 그냥 뭔가 이렇게 그 회사 차원에서의 선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제품에 그 제품에 화학 제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느냐? 어느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공개를 해야 우리가 그 회사에서 말하는 것이 또 그 회사가 홍보하는 내용이 진실이다라고 믿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적인 광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린워싱에 해당되는 세 번째 유형은요, 숨겨진 절충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의 제품이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 브랜드를 믿을 수 있잖아요. 리사이클링된 재료로 만들어진 하나의 제품. 이거 믿을만한데? 근데 실제로는 그 제품의 한 10%에서 20%만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된 재료를 쓰고 나머지 80%에서 90%는 석유화학 제품을 썼다. 그러면은 이게 재활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겨우 10%에서 20% 정도의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서 이게 이제 홍보를 할 때는 이 회사의 제품이 정말 그 재활용, 리사이클 제품이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제 한마디로 장막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러한 어떤 절충된 그러한 그 홍보 문구를 통해서 우리 회사 제품이 굉장히 친환경이고 완전히 재활용된 제품이라는 것을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린워싱의 네 번째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녹색으로 포장한 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대형 석유회사, 엑소모빌과 같은 그런 대형 석유회사나 이제 담배 회사, 또 대마초 같은 거 이제 정말 이런 그 산업이 있잖아요. 대마초 산업. 이제 그러한 기업들은요, 이제 그것조차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담배 회사의 어떤 담배를 유기농 담배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 그린 담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체가 이미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데도 거기에 이제 녹색, 그린, 유기농 이런 것을 이제 덧붙이면은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인 것처럼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포장을 함으로써 뭔가 이제 더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또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더.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우리가 걸러내야 하는 그러한 광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유기농 담배 같은 그런 사례도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그린워싱에 해당되는 네 가지 유형, 이러한 유형들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그린워싱을 가장한 그러한 그 마케팅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딱 들으면은 이런 회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 중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요,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은 독일의 유명한,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 중에서도, 이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탑 1, 2위권을 다투고 있죠. 근데 이 폭스바겐도 그린워싱의 전형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어요. 네, 이 폭스바겐이 이제 해마다 배기가스 테스트를 받는데, 이제 이 자체 생산한 그 차량에 배기가스의 그러한
뭐라 하죠? 그 농량, 또 배출, 밭 배출량이 있죠. 그 배출량에, 그러니까 배기가스에 뭐 이제 질소, 산화물, 뭐 오염물질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준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덜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기가스 테스트를 슬쩍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폭스바겐의 그 엔진에서 배출되는 그러한 그 오염 물질은 허용 한도의 40배까지 배출을 한 거라고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네, 결국 그게 폭로가 된 거죠. 근데 그 시기가 또 마침 그 저탄소 또 저공해 그다음에 친환경 기능을 선전하고 있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 홍보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배기가스의 그 방출량을 줄여보려고 꼼수를 쓴 거죠. 이런 거야말로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또 글로벌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네슬레. 커피 제조 회사잖아요. 대표적인. 근데 이제 이 네슬레가, 이제 이 언론에 우리 회사는 2025년까지 이 포장재를 100% 재활용되는 것으로 바꿀 거야. 그러한 원료로 포장재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꿀 거야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들이 볼 때는 네슬레의 그러한 어떤 발표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포장재 재활용을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일정까지 발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의심을 하느냐? 이 Break Free from Plastic이라는 그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한 결과 네슬레는 코카콜라, 펩시코와 같이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플라스틱 오염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 네슬레가 그렇게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사용해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나서가지고 우리는 2025년까지 100% 포장재를 재활용 원료로 사용할 거야.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 전략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일정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갈 거야 하고 제시를 했지만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네슬레가 바다와 여러 매립지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기업이 갑자기 스스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건 좋은데 병 뚜껑의 크기나 병 모양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였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병 뚜껑을 줄이는 거나 병 크기를 줄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플라스틱 자체를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플라스틱 오염 업체 중에 3위 안에 들어가는 코카콜라가 있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자주 드시죠? 자, 아까 말씀드린 환경단체 Break Free from Plastic이라는 그 환경단체에서 매년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코카콜라는요 세계 1위 플라스틱 오염원으로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대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코카콜라가 정말 100년이 넘은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플라스틱 오염원의 제1위, 그러니까 전 세계의 오염원의 1위인 거예요. 참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 코카콜라에서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은 페트병이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다. 그래서 고객들이 사실은 이걸 버리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서 언론의 비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코카콜라가 우리도 나름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또 나름 노력하고 있다. 또 주장을 해가지고 또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 6월에 환경단체인 Earth Island Institute에서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오염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다 라는 허위 광고를 배포하고 있다 라고 코카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오염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다 우리 기업이 하면서 이렇게 허위 광고를 때리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로벌 업체들도 지금 뭐 만만치 않게 그 전 세계 플라스틱의 어떤 오염원으로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요. 또 네 번째 사례는요. 예, 자, 이러한 또 이 글로벌 업체가 또 있어요. 이 코카콜라와 만만치 않게 또 여러분이 또 많이 사랑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마 일주일에 뭐 여러 번 갈 거예요 여기.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가 겉으로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스타벅스에서 사용되는 것들도 사실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실제로 2018년도에 스타벅스는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런 이제 일환으로서 빨대 없는 뚜껑을 출시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뚜껑에는요, 실제로 빨대 있는 뚜껑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니까, 자, 이에 대해서 스타벅스는 뭐라고 변명했냐면, 사실은 이 플라스틱도,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이 뚜껑을 만든 거야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소재가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논평가들이 전 세계 플라스틱의 오직 9%만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너희 회사에서 얘기하는 네가 만든 그 뚜껑에 들어간 그 플라스틱이 재활용을 감안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거짓이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도 말라.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또 패스트 패션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업체가 있죠. 패스트 패션 브랜드 중에 H&M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또 자라도 있고 유니클로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 그러니까 뭐 H&M이나 자라나 또 유니클로와 같은 기업들도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그 가운데 H&M에 대한 얘기만 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의류 산업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양의 그 섬유 폐기물을 참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패션 비영리 단체인 그 리메이크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직물의 80%가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오직 20%만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다고 해요. 참 이것도 정말 문제예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의류를 생산하고 제조를 해서 그게 다 팔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류의 재고 상품은 결국은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의류 산업도 참 정말 친환경적인 그러한 그 ESG 경영을 해야 하는데, 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은 친환경적인 그러한 제품으로 만들어졌어 라고 또 광고를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9년도에 H&M은 Conscious Collection 이라는 제목의 그린을 붙여가지고 그린 의류 라인을 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컨셔스 컬렉션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우리 이번에 출시하는 이 라인은 100% 유기농면과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같은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졌어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컬렉션에 쓰인 이 의류는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이 컬렉션에
그 새로운 컬렉션이 더 환경 친화적인 의류로 보이도록 사용되는 마케팅 전술에 불과했다는 거죠. 환경단체에서 이 H&M의 이 광고를 보고서 실제로 그럼 너희 그 컬렉션이 그 지속 가능한 재료로 그러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우리에게 검증해봐. 너희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어렵거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우리에게 제공한다면 믿어줄게. 하지만 너희가 말하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공된 정보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이게 무슨 뭐 이 컬렉션이 무슨 뭐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금 뭐 스타벅스, 코카콜라, 폭스바겐 또 뭐 나왔죠? 뭐 저기 뭐야 패스트 패션 H&M 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네슬레까지요. 얼마나 많은 그 글로벌 회사들이 이렇게 그린워싱에 해당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느냐. 참 그걸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환경이 중시되고 이제 이러한 그 ESG 경영이 중시되는 것처럼 그만큼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출시가 되는 제품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던가 쿠팡이라던가 뭐 티몬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대규모 SNS나 이렇게 이제 그러한 대규모 그런 그 매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그게 이제 정말 그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정말 이게 100% 재활용 가능한 거냐,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그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린워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또 이 포장재와 관련돼서 포장재의 그린워싱 사례를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 차원에서의 그린워싱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회사 자체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부 정책이 그린워싱을 조장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께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럼 오늘 하루도 또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